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십자군 전쟁 네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십자군 전쟁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십자군 세력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기드 리지냥이 살라딘 세력에 의해 하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포로까지 되어버렸던 스토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인 발리양이라는 인물이 살라딘과 협상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는 스토리까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후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살라딘은요, 발리양과의 협상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협상 내용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크리스트교 세력들을 호위도 해주고 절대 약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틴 전투에서 패배했던, 전사했던 크리스트교 전사자들의 유해들을 모셔와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 다음에 포로도 다 풀어주는 등 되게 자비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래서 어떤 그 이슬람 세력 안에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살라딘의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럽 세계에선 사실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럽 세계에서 크게 술렁거리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국에 살라딘이라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점도 긴장되는 거였고, 그 강력하고 리더십 있는 유능한 살라딘이란 인물이 너그럽기까지 하고 자비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 내부에서는요, 살라딘에 대해 어떻게 그 동경하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도 발생을 일부 했거든요. 이래서 이 십자군 세력, 유럽 세력에서 이 살라딘을 깨야 되겠다, 살라딘을 쳐야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제3차 십자군이 결성이 됩니다. 성지를 잃어버린 유럽인들 발끈한 거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리고 저 유능한 살라딘을 깨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교황 그레고리오 8세가 나서서 제3차 십자군을 독려하고 선동합니다. 저 사악한 야만인들이 우리 크리스트교도들의 피를 탐하고 칼로 우리의 신성한 것들을 모독했다, 우리를 성지에서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참전해라, 참전 못하는 자들도 기도와 금식으로 후원해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었던 것이죠. 뭐 살라딘이 사실은 뭐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점령한 예루살렘 땅에서 그렇게 사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 교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한 것이죠. 이래서 제3차 군이 꾸려지는데, 이 제3차 군이 어벤져스급입니다. 일단 유명한 잉글랜드 왕,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참전을 하죠. 주도를 하게 되죠. 이 리처드 1세는요, 직접 전장터를 누비고 다녔던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왕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에 사자와 같다, 뭐 사자의 용맹함,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이래서 사자왕 리처드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또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도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도 참전을 합니다. 황제로서 이 십자군에 직접 참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 프리드리히 1세가 거의 유일하다 싶은 그런 인물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참전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공작 레오폴트 5세 등 뭐 이렇게 뛰어난 공작 귀족 세력들도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전쟁에 능했던 리처드 1세 같은 경우는요, 전쟁에서 보급 물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세금도 증세를 하고 갖고 있던 영지, 땅들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이런 보급 물자 확보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급품들을 또 운송하기 위한 해상 보급로도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1세 같은 경우는 육로로 예루살렘을 진격을 하기 위해서 육로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쟁하면서 가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소모가 많으니까 예루살렘까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통행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우호 세력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슬람 세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있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도 통행권을 얻어서 통과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제3차 십자군은 그 앞에 있었던 십자군들에 비해서 왕들이 이끌어서 잘 조직도 됐었고 준비도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은요, 봉건 영주들을 통합해서 강력한 왕권을 꾸리고 강력한 왕국을 이룰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좀 좋은 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왕들이 자기의 통치력, 그 다음에 자기 군대 조직화,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을 통합하는 이러한 힘을, 모습을 갖춰 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됐던 영국왕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는요,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조직하고 이끌면서 가장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3차 십자군은 그 어떤 십자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잘 준비되고 조직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시선을 이슬람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볼게요.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1187년이었고 3차 십자군이 출발하는 게 1189년인데요. 그 2년 사이에 살라딘은 이슬람 지역 내륙에 있는 크리스트교도들 세력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십자군 세력이 점령한 지역들을 살라딘이 점령해 나가고 크리스트교 세계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있었는데요. 이 살라딘에 패배한 옛 십자군 세력들은요, 도망을 쳐서 티레라는 해안가의 도시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레에 어떤 인물도 있었냐면 기드 리지냥도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하틴 전투에서 패배했던 예루살렘 왕국의 왕, 살라딘이 포로로 잡았지만 왕이라서 풀어줬잖아요. 왕 대우 해준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근데 이때 풀려날 때 이 기드 리지냥이 눈물로써 살라딘한테 맹세를 했어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살라딘이 이 약속 받아내고 풀어줬는데, 이 풀려난 기드 리지냥이 티레에 가서 있었는데 십자군 세력들, 패배한 십자군 세력들 잔당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기드 리지냥이 딴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나는 이교도와 한 협상을 지키지는 않겠다라며 이 모여드는 패잔 십자군 세력들, 패잔병 세력들을 모아서 다시 군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꾸린 기드 리지냥은 아크레라는 도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점령해서 자기의 새로운 왕국을 꾸려보고자 하는 꿈을 꿨던 것이죠. 이래서 기드 리지냥이 아크레를 공격하는데 이 크리스트교 군인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제법 큰 군대를 몰고 아크레를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레란 도시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저쪽 바깥쪽이 바다입니다. 한쪽 면이 바다고, 근데 이제 바다 아닌 쪽으로 기드 리지냥이 내륙 쪽에서 아크레를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크레란 도시는요, 해안 쪽으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보급 물품을 받으면서 싸워요. 반면 기드 리지냥은요, 보급물자들이 풍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공격은 사실 무모한 공격이었습니다. 아크레 성의 이 저항도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 리지냥이 아크레를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선 해안 보급로를 끊어야 되는데 기드 리지냥은 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크레를 공격하는 기드 리지냥에게 살라딘 군대까지 뒤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아크레가 공격을 당하자 살라딘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슬람 세력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라딘이 구원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기드 리지냥은요, 아크레 성을 공격하는데 뒤에 살라딘의 공격까지 받아서 앞뒤로 포위가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천만다행으로 십자군, 제3차 십자군 선발대 한 만여 명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 리지냥이 한숨 돌리게 돼요. 이 십자군 원정 3차 원정대 1선발대가
살라딘 군대를 공격해서 초반에 한번 이겨요. 그래서 살라딘이 물러났다가 다시 이 십자군 세력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한번 이겼던 이 십자군 선발대가 기드리지냥 군대와 합류해서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살라딘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래서 또다시 똑같은 전세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드리지냥과 합세한 이 십자군 선발대가 군대 많아졌지만 앞에 아크레 성을 두고 뒤에 살라딘의 공격을 받으면서 포위가 됐는데, 이때 겨울이었는데 겨울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땅이 질어져요. 그래서 이 땅을 파기가 수월해지자 십자군 세력들이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참호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크레 성 앞에 참호를 파고 목체까지 두르고 살라딘 군대에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살라딘도 주춤하게 돼요. 이래서 대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북쪽에서, 이 아크레성 북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육로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육로로 들어오게 되자 살라딘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빼서 프리드리히 1세 군대를 막으러 갑니다. 이래서 여기 포위되어 있던 아크레성 앞에 있었던 기드리지냥과 합류한 십자군 세력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돼요. 여튼 살라딘은 이제 그 프리드리히 1세 군대 막으러 갔는데 뭐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사 4,000명에 병사 15,000, 그래서 한 19,000에서 2만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여기 군인 숫자들은 항상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튼 살라딘 군대가 빠져서 이제 거기 막으러 갔는데,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1세 황제가요, 살레프강이라는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졌는데, 근데 이 물에 빠질 때 프리드리히 1세가 갑옷을 풀로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양반 나이가 당시 67세예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이 나이 많은 이 왕이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무거운 갑옷 때문에 나오질 못해서 익사를 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67세라는 당시로선 꽤 많은 나이로 찬물에 갑자기 빠진 바람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당시 시신을 건져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 황제의 시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당시 가는 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할까봐 소금으로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여야 되는데, 당시 소금도 많지 않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식초에 담갔다고 하는데요. 이 식초에 의해서 시신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 젓갈처럼 됐나 봐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지면서 뼈와 살이 다 분리가 돼 버렸답니다. 장기도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1세는요, 뼈 따로, 살 따로, 그 다음에 장기 따로 매장을 하게 되었었어요. 아무튼 뭐 프리드리히 1세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자 신성로마 제국 군대가요, 황제가 죽었으니 그냥 돌아갑니다. 살라딘도 이들 막으러 갔는데 쟤들이 간대요. 그래서 살라딘 군대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할 일 없어진 살라딘 군대 다시 아크레 쪽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아크레 쪽에 있는 십자군 세력들은 다시 위기에 빠지겠죠. 그런데 이때 리처드 1세, 그 다음에 필리프 2세 군대, 잉글랜드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아크레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타고 해안가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 이 두 인물은요,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이 리처드 1세가요, 사실은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헨리 2세인데요. 리처드 1세를 배척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 노르망디 쪽에 영주로서 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노르망디 지역에서, 프랑스 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리처드 1세는 오히려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프랑스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근데 필리프 2세가요, 리처드 1세가 왕위에 오를 때 도와줬어요. 지지를 해줬고, 이 리처드 1세가 그래서 헨리 2세 아버지와의 그 왕위 쟁탈 속에서 왕권을 차지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가 33살에 1189년에 왕위에 올랐고 왕 되자마자 십자군 전쟁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여튼 뭐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고, 당시 그 리처드 1세가 왕위에 오를 때 필리프 2세는 25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또 용모도 준수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리처드 1세를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관계도 괜찮은 편이었던 그런 둘의 관계였습니다. 이 둘이 아크레 성으로 온 겁니다. 심지어 리처드 1세는 전투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키가 뭐 2m에 육박하는 그런 그 전사예요. 자, 이 군인들이 오자 이제 아크레 성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크레 성에서 십자군 세력이 2년 동안 대치했는데, 리처드 1세가 와서 이거를 4주, 5주 정도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싸워서 아크레 성을 리처드 1세가 취해버려요. 리처드 1세가 잉글랜드에서 이 공성전을 위해서 이 공성탑 있잖아요. 이거를 분해해서 와서 조립해서 성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크레 성도 만만치 않게 저항을 하거든요. 이 아크레 성에서 그 공성 무기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1세 군인들은요, 밤에 또 성을 공격해서 이 성 안에 이 돌들을 빼내서 구멍 파서 또 성에 진입하는 등 이런 온갖 작전들을 펼쳐서 결국에는 리처드 1세가 아크레 성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십자군 세력이 살라딘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슬람 세력을 이끌던 살라딘이라는 영웅 때문에 열세에 놓여 있었던 크리스트교 세력이, 이 십자군 세력이 리처드 1세라는 새로운 영웅의 대두로 인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 아크레 성은 2년 동안 버텼는데, 이 보급을 들여오던 이 해안 쪽을 리처드 1세에게 뺏기고, 리처드 1세가 여기를 이 아크레 성의 보급을 차단하고 오히려 자신의 보급로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아크레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처드 1세가요, 아크레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도 27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700명의 포로를 가지고 살라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2700명 풀어줄게. 몸값 내놔. 금 20만 냥 내놔. 그리고 너네가 예루살렘 성 점령하는 과정에서 뺏어간 성 십자가 내놔.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성 십자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살라딘이 이 십자가를 뺏어가서 뭐 마차인가요? 거기다 매달고 성을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돌아다녔대요. 이게 십자가를 좀 모독하는 행위를 했었는데, 살라딘이 예루살렘에서 신사적으로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점령자로서 퍼포먼스를 펼쳐야 했기 때문에, 이 점령한 사람들도 흥도 돋궈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땅바닥에 질질 끄는 뭐 퍼포먼스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돌려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살라딘이 십자가 돌려줄 수 있는데 몸값을 마련할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1세가 요구한 돈을 다 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살라딘이 재협상하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처드 1세는 살라딘이 시간을 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2700명을 끌고 나와서 살라딘 군대가 잘 보이는 그러한 장소에서 2700명을 죄다 한 방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살라딘이 크리스트 교도들에게 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이래서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 군인들이 이걸 보고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처드 1세를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도 리처드 1세가 막아내요. 자, 이렇게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이 만나서 싸우고 협상도 하고 해봤지만 결국 리처드 1세가 우세한 가운데 첫 싸움은 살라딘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크레 성을 점령한 십자군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막 이제 깃발을 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처드 1세도 잉글랜드 자기의 깃발을 걸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필리프 2세도 자기 깃발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 깃발, 왕들이 깃발 걸 때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5세도 자기의 깃발을 걸었어요. 그러자 리처드 1세가 아니 무슨 공작이 깃발 걸어? 이래서 깃발을 꺼내서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내팽겨쳐진 그 자기의 깃발을 보고 레오폴트 5세는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오폴트 5세도 굉장한 병력과 또 그 전쟁에서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공작이라고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레오폴트 5세가 군대를 빼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크레성 점령 과정부터 리처드 1세와 그 다음에 필리프 2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가요. 제가 아까 뭐 리처드 1세 왕 될 때는 필리프 2세가 이렇게 지지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해요. 좋다 나쁘다 하고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아크레성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리더십이 이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겠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필리프 2세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크레성 안에서 리처드 1세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뭔가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프 2세가요 병을 핑계로 군대를 뽑아서 가버립니다. 실제로 뭐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더운데 갑옷과 투구를 풀로 입고 와서 오랜 기간 싸우다 보니까 이 머리에 땀이 차서 탈모도 심했고 이 땀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서 눈에 병도 생겼고 뭐 습진도 생기고 뭐 피부병도 생겼다. 그래서 필리프 2세가 몸이 안 좋았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병을 핑계로 필리프 2세는 프랑스 군대 빼서 가버립니다. 이래서요, 리처드 1세가요, 아크레성을 점령한 다음에 뭔가 이들의 관계를 잘 조정하지 못한 바람에 오스트리아 세력도 가고 프랑스 군대도 다 가버리고 잉글랜드 세력 중심으로만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1세가요, 전투에는 뛰어났는데 어떤 이런 그 협상이나 정치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전투 능력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인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요, 이 필리프 2세가 프랑스로 갔는데, 사실 필리프 2세 입장에서는 프랑스 내부 정치 상황도 있었어요. 자기가 왕국을 오래 비우면 안 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기도 해요. 본국의 정치 상황도 있었고, 이 필리프 2세가요, 프랑스 간 다음에, 지금 리처드 1세, 잉글랜드 왕은 지금 여기 이슬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프 2세가 프랑스로 간 다음에 잉글랜드에다가 다른 작업을 겁니다. 이 리처드 1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요. 아무튼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리처드 1세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리처드 1세와요 이슬람의 살라딘이 제대로 한판 다시 붙게 됩니다. 자, 이 제대로 된 리처드와 살라딘의 리턴 매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